승리를 거뒀는데도 코치의 얼굴은 웃지 않았다. 옥타곤 밖에서 하비프 누르마고메도프의 냉정한 눈빛이 박준용을 쓰러뜨린 제자를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환호하던 순간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대체 왜 하비프는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이 전설적인 챔피언을 불만족하게 만든 걸까? UFC 321 아부다비. 다게스탄의 파이터 이크람 알리스케로프가 한국의 박준용을 판정으로 꺾으며 미들급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 뒤 코너에 있던 하비프의 표정은 냉정했다. 모두가 완벽한 승리라 말했지만 전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당신도 하비프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입니다. 10월 25일 아부다비 에티하드 아레나. 그날 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3라운드 15분 동안 이어진 혈투. 알리스케로프의 주먹은 정확했고 박준용의 방어는 끈질겼다. 유효타 91대 78. 수치상으로는 러시아 파이터가 앞섰지만 누구도 쉽게 박준용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케이지 안에서 전진하고 있었다. 경기 종료 직후 알리스케로프는 팔을 들며 환호했지만 시선 한쪽에서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하비프 누르마고메도프였다. 하비프는 그 누구보다 완벽주의자였다. 29전 전승, 라이트급 역대 최강. 그의 세계에서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완성도. 알리스케로프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그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알리스케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코치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아레나의 공기가 다시 한번 멈췄다. 사실 하비프는 경기 내내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리스케로프가 1라운드에서 압박을 늦췄을 때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박준용은 좀비라는 별명답게 계속 앞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한 체력, 끈질긴 그립, 그리고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시선. 알리스케로프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면 반전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하비프는 경기 중간중간 손짓으로 밀어붙여 더 세게 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알리스케로프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해명했다. 박준용은 모든 경기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맞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대응하려 했죠. 그의 전략은 옳았다. 결과는 판정승. 그러나 하비프의 시선에는 완전한 지배가 아니었다. 그에게 이겼다는 말은 상대를 압도했다일 때만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경기 직후 의료검사로 향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우리는 2배 더 일해야 해. 그 한 문장은 러시아 전역의 격투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다게스탄에서는 하비프의 말이 곧 법이다. 알리스케로프는 곧바로 SNS에 일주일만 쉬고 바로 훈련 복귀하겠다고 남겼다. 팬들은 이게 진짜 다게스탄 스타일이라며 열광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의 반응은 달랐다. 박준용이 진짜 대단했다. 91대 78이면 차이 거의 없네. 체력은 박준용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실제로 파이트 매트릭이 데이터에서도 두 선수의 타격 시도수는 134대 132로 거의 같았다. 누가 더 강한지를 논하기 어려운 숨막히는 대결이었다. 박준용은 이미 UFC 미들급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다. 2019년 데뷔 이후 9승 4패. 특히 2024년 10월 네바다주 엔터프라이즈에서 당시 랭킹 8위였던 브래들리 터바리스를 제압하며 세계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코리안 탑팀 소속으로 UFC 미들급 67명 중 다승 공동 7위. 그의 성실함은 상대팀조차 인정했다. 알리스케로프는 박준용의 체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대단했다 고 말했다. 패배한 선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비프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을까? 그것은 그가 격투기를 점수 경기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비프에게 MMA는 철학이다. 그는 싸움 속에서 완전한 통제와 지배를 추구한다. 알리스케로프가 박준용의 끈질긴 압박을 막아냈지만 하비프의 눈에는 아직 부족했다. 승부에는 이겼지만 원칙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제자에게 2배로 훈련하라 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다게스탄 격투 문화의 상징으로 퍼졌다. 하비프는 은퇴했지만 그의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다. UFC 전문 해설가 존 애닉은 방송에서 이렇게 평했다. 하비프는 단 한 번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게 다게스탄 팀이 강한 이유다. 실제로 그의 또 다른 제자 이슬람 마하체프 역시 같은 철학을 공유하며 라이트급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 후 박준용의 SNS에는
한국과 해외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졌지만 진짜 잘 싸웠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하비프가 불만족했다는 건 그만큼 박준용이 대단했다는 뜻이다. 시간이 흐른 뒤 다게스탄 현지 매체는 알리스케로프의 훈련 복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실제로 일주일 뒤 하비프의 체육관에서 새 스파링 세션을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하비프는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제자는 묵묵히 그라운드 연습을 반복했고 그 땀방울 위로 2배 더 해야 한다 는 말이 아직도 맴도는 듯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준의 싸움이었다. 박준용은 실력으로 존경을 얻었고 알리스케로프는 승리 속에서 한계를 배웠다. 그리고 하비프는 여전히 냉정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세 사람의 다른 결말, 그러나 같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메시지. 승리보다 중요한 건 성장이다. 그날 밤의 여운은 길게 남았다. 아부다비 현지 언론은 하비프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건 알리스케로프에게 더 큰 도전이 주어졌다는 뜻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시에 박준용의 이름은 다게스탄 팬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 한국 파이터 정말 대단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러시아 팬들은 하비프의 표정이 그를 인정하는 듯했다고 평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준용은 존중을 얻었다. 한국 내 분위기도 뜨거웠다. 경기 직후 커뮤니티에는 하비프가 불만족한 이유가 박준용의 강함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박준용이 하비프의 눈에 든 거 아니냐는 글이 잇따랐다. 많은 팬들이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박준용은 곧 미들급 TOP15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UFC 관계자들도 그의 체력과 압박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 카드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며칠 후 알리스케로프는 다게스탄 체육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하비프 코치의 기준은 너무 높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박준용과의 싸움은 내게도 전환점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한계를 몰랐을 겁니다. 그의 말에 하비프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승자는 성장했고 패자는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진짜 싸움은 케이지가 아니라 다음 훈련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UFC 내부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현지 해설진은 하비프 팀의 완벽주의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경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용이 보여준 멘탈은 미들급 상위권 수준이라며 두 선수 모두를 극찬했다. ESPN은 이 대결을 10월의 베스트 테크니컬 매치로 선정했고 다게스탄 현지 방송에서는 하비프가 불만족했던 그 경기, 사실은 서로를 성장시킨 최고의 싸움이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한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파이터의 정신력과 철학이 부딪힌 상징적인 명승부로 남게 되었다. 아부다비의 조명이 꺼지고 선수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비프의 말처럼 누군가는 지금도 체육관에서 2배로 훈련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준용은 이미 다음 경기를 준비 중이다. 질문은 하나뿐이다. 다음엔 누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댓글로 남겨주세요.